우리 흔히 말하는 경영진들 그리고 협의회들 이들의 가장 큰 무지는 뭐냐면 의외로 데이터를 안 봐요. 왜? 자기의 직감만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회사의 경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많은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내가 효율화시켰고 뭔가 의사결정을 잘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배가 아예 안 나가요. 왜? 실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장을 몰라서죠.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몰라서. 그러면 현장과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열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해도 어차피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리더십을 크게 바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면 돼요. 늘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회사 내의 모든 의사결정과 회사 내의 모든 자료가 서로 간에 크로스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릭한 방식의 온라인 일하는 방법, 온라인 워크. 항상 일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우리의 암묵지와 우리의 의사결정과 회의록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든 우리 사내에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어서 연결만 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현장 중심을 의사결정할 수 있고 현장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수시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인더스트리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DT의 추진 목적인 X축과 Y축에 따라서 그 변수에 따라서 DT를 추진하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DT를 왜 추진하지? DT를 통해서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자 하는 것인가? 우리의 고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가? 수익을 줄이고자 하는 것,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가?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가? 상품을 바꾸는 것인가? 단순한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가? 공장에 있었던 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가? 그게 다 과제죠. 근데 그 과제에 따라서 DT의 추진 방식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Why? 우리는 DT를 왜 추진하지? 어떤 성과와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첫 번째고요. 목적이 무엇이냐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내려면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야 될까? How? 그거에 대한 것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어디에 적용하지? 어떤 우리의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비즈니스 펑션에 적용해야 될까? 그런 것도 중요하죠. 더 나가서는 제일 중요한 우리 조직에서 누가 그걸 담당하지? 기존에 있었던 조직인가? 사업 조직? 기술 조직? 아니면 신규 조직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TF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답을 해야 된다고요. 더 나가서는 지금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게 맞나? 언제 해야 될까?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첫 번째 DT 추진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죠. DT 전략이나 AI 전략을 짜면서 가장 실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진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장표에 있는 내용조차 전혀 모르고서 무조건 AI 잘해봐 라고 이렇게 떠넘기게 되면 절대 현장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복잡한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선 기존과 다른 방식의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요. 그 조직 체계가 바로 원팀입니다. 원팀.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특히 전통 기업일수록 그래요. 비즈니스 펑션별로 구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죠.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구분된 그 팀별로 전문가들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신규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다 모여봐 해가지고 버추얼 TF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DT도 진행을 하게 되면 필패한다는 거죠. 왜? DT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냐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 제조업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일이 추진이 안 되거든요. 기획, 개발, 디자인, 마케팅, 세일즈 이 모든 팀들을 다 한쪽에 때려박아서 하나만 바라보게끔 그래서 완결된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속도도 붙고 더 빠른 의사결정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각 담당하시는 비즈니스 펑션별로 있는 인력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그 프로젝트를, DT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죠. 그런 성공 경험을 여러 번 한 다음에는 펑션으로 나눠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버추얼 TF를 구성하게 되면 필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DT 성과 창출의 가장 중요한 조직 체계는 원팀이다. 하나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재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조직 간 사일로의 극복입니다. DT를 추진하는 과정에 전사로 DT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일로를 해체하라는 거죠. 자,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각 팀별로 영업 1팀, 2팀, 기획팀, 여러 팀이 있죠. 각 팀별로 아래에 있는 담당자들이, 실무 담당자들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영업 1팀에서 영업 2팀에 그쪽 지난 분기에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영업 관리 어떻게 했고, 세일즈 하면서 어떤 우리 고객사가 주문을 많이 했고, 왜 그걸 알아야 우리 영업 1팀도 그거에 활용을 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또 영업 전략을 짜니까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영업 이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담당자는. 거기에서 벌써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모든 데이터를 주진 않겠죠.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준다 하더라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 주고. 그러면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핑퐁처럼 왔다 갔다. 그게 영업 1팀과 2팀만의 문제겠어요. 회사 전체 매출을 알아야 우리 영업 1팀이 또 올해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가는 게 좋을지도 세일즈 전략도 짤 수 있고, 그런 데이터를 주세요, 그런 자료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즉각 제시가 안 되죠.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하이라키를 거치면서 물어도 보고 그러다가 안 되기도 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고, 그러면 일선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슨 거창하게 공장을 바꾸고 뭐 디지털 팩토리를 만들고 뭐 로봇을 도입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AI와 같은 신기술을 막 이용해가지고 뭐 회사를 탈바꿈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대신 그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조직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도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그거 바꾸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회사가 하고 있던 기존 사업을 훨씬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세 번째 디지털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회사 전체가 부서와 무관하게 사일로를 극복하고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디지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DDDM입니다.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매니지먼트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온라인을 기반으로 일하면서 서로 퍼블릭하게 소통하면서 일하자라고 하는 건 약간 선언적인 것이고, DDDM은 좀 더 체계적인 것입니다. DDDM은 뭐냐? 회사의 의사결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으로. 누군가의 직감이나 한 개인의 고집으로, 그리고 고객을 무시한 채, 데이터를 무시한 채 의사결정권자, 경영진이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측정할지, 이거라고요. 측정과 수집이 중요하죠. 두 번째 단계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축적될지가 중요합니다. 왜? 데이터는 쌓여야 보배거든요. 그걸 이렇게도 엮어보고 저렇게도 엮어보면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즉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축적이 각자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모아줘야죠. 어딘가에. 아카이빙이 잘 돼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다 축적하는 거죠. 왜? 그래야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분석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그런 인력이 없어. 그러면 외주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좀 아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사람이 사스, 데이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툴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활용. 데이터는 분석해놓고 거기서 말하는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해. 활용을 하더라도 애써 무시해.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회사의 DDDM 프로세스는 더욱더 탄탄해지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역량은 성장하고, 그리고 더 합리적이고 성공 높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회사가 혁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회사의 업무 효율을,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보다 객관화하고 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DDDM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회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회사는 DDDM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않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4단계 중에서 뭐가 부족한가? 어떤 부분을 메꿔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많은 성과 창출 기업들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역량보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원팀. 같은 눈높이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팀. 두 번째, 린, 스타트업, 애자일한 의사결정 체계. 고객의 입장에서 중간중간 작게 만들어서 크게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객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밸류업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 세 번째, 디지털 리더십이죠. 디지털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은 현장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고, 그런 역량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DDDM과 더 나아가서 온라인 기반의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Business is life.